네, 반갑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가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자, 1%나 상승하면서 3070포인트. 자, 일단 306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저항선 돌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올라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 자,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일단은 저항을 돌파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을 살짝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 대형주 쪽에서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여전히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항을 넘어선 코스피에게 혹시라도 연기금이 발목을 잡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는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떠한 매매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은 지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의 상승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것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워낙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심적인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겠지만은,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라면, 또 수급적인 측면이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주도주의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은 3070포인트, 이제 61선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3065포인트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 저항대 돌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3200포인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 즉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을 넘어서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제 3200포인트 정도까지는 매물과 싸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 상승이 더 이어지면서 뭐 3100포인트를 넘어선다든지 뭐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매도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겠죠. 계속 올라가는데 팔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연기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더 밀어주는,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된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인가, 또 추가 상승이 계속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황은 역시 뭐 좋습니다. 0.4% 올라왔는데 뭐 많이 올랐다 조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대형주 쪽의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뭐 어제부터겠죠. 그래서 그 대형주 쪽 상승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 쪽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먼저 저항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의 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도 오르고 대형주도 다 오른다, 뭐 이것저것 할 것이 다 오르는 장세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총 상위권 종목들 상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LG화학도 그동안 골치 아픈 모습도 계속 보였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80만원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 SDI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죠. 8%대 상승하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단계 많이 올라오게 됐지만 21선의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대 부딪히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주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내린다거나 뭐 한 방에 20만원대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저항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지금은 횡보를 하거나 조금 내려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요.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상황을 좀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21선 돌파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LG화학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긴 한데 어쨌건 배터리 관련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등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항대 또 하락 추세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배터리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수반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상승을 보게 된다. 또 추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61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연속적인 상승의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되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저항권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급의 측면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또 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LG전자까지도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 이것은 애플카로 묶어야 되겠죠. 애플카 관련한 부분에서 상승이긴 한데 자, 지난 애플카를 통한 그런 상승 구간들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일단은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이 애플카 관련한 종목들 LG전자라든지 기아차, 현대차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타겟팅이 됐었던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불안정한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이 올라가네? 이제 더 사야 되겠다. 뭐 물타기를 막 하신다거나 뭐 그런 포인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요것보다도 이제는 매도보다는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매도하고 나서 다시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멈추시고 상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다시 전환된다면 다시 매도를 조금씩 나눠서 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 포지션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단기적 매수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급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배경을 갖다 놓고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은 장중에 매수를 조금 해주는 것 같았지만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 대신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쳐주게 되면서 기관들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사줌으로 인한 주가의 어떤 받침 현상들 이런 거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한 가지 맥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일단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의 확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되시면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오르는 종목들의 매수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매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버스 매도했을 거고요. 그동안 많이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좀 나왔고, HMM 지금 보면은 이제 해운주 쪽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의 매도, 또 아마 외국인도 매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기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에게도 뭔가 주의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한번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매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뭔가 곁을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배터리 관련주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기아차. 특이한 것은 HMM을 사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매도한 종목도 보면 NC소프트 한결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이 매도한 종목과 그다음 매수한 종목도 살펴보면 그동안 매도했던 종목들이 살짝 변화되는 모습은 있어요. 이렇게 SDI, 기아차,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LG전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매수하면서 약간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거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LG화학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LG화학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또 특히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DI는 매수하고 있지만 LG화학은 매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관의 전체적인 모양새에서는 LG화학은 매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매수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LG화학에 대한 매수가 있는 모양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물량일 것 같은데 LG화학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래서 LG화학은 물량이 너무 적은 그런 모양새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모양이긴 합니다. 우선주는 매도를 좀 했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연기금 쪽 매도는 그냥 한결같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바뀐 것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삼성 SDI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만 조금 매수가 들어갔지 그 외에는 한결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거 다시 볼게요. 오늘 포스코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HMM은 순매수로 바뀌었네요. 순매수. 연기금도 아까 순매수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외국인들도 순매수. HMM은 순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매도가 좀 나왔던 건가요? 네, 매도가 나와서 근데 물량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개인들이 오늘 HMM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했다. 이거 조금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본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었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개인들이 이제 팔아먹는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포인트를 잘 잡은 것일까?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HMM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HMM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는 거, 그렇다면 21선 이평선까지 아마 2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추가 하락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거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SK이노베이션 매수, SDI 매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뭔가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LG화학을 제외한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IT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IT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예전에는 그냥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타겟팅된 종목들이 매도가 딱 집중되는 모습이 있어서 골라내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살짝 바뀌는 모습이죠.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어떤 건 샀다라는 거, 그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계속 쳐다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또 그런 연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시장이 일단은 저항을 돌파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일지 아닐지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않을지도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